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맹자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 본성의 선함과 도덕적 발전을 탐구하며 우리 모두가 삶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마음의 평화와 개인적 성취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인간 본성의 선함과 자기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맹자는 우리 각자가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닫고 덕을 쌓으며 지식을 넓히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은 정의와 도덕을 실천하고 타인을 돕는 마음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맹자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올바른 길을 걸으며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발휘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행동하며 덕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맹자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우리가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 맹자는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하며 인생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조용한 연못가에 도착해 앉았습니다. 맹자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는가? 제자들은 하나같이 물 속에 비친 자신의 외모를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 속에 비친 모습은 외형일 뿐. 진정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자신의 감정, 생각, 욕구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들을 진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날 이후로 제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성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맹자는 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인식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첫걸음이다. 이 에피소드는 맹자의 철학을 반영하며 자기 인식의 중요성과 그것이 개인의 행복 추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음을 닦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맹자의 가르침은 자기 인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인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성된 지혜로운 사람을 지칭합니다.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감정, 생각, 욕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반응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우리가 더 건강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상, 긍정적 사고, 감정 조절과 같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닦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더 잘 통제하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친절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맹자가 말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먹거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도덕적 성숙을 통해 이루어지는 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잡초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 자기 인식은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다.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보여주듯 자기 인식은 내면의 모습을 드러낸다. 도덕적 성숙은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점점 더 견고한 땅에 다가선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바다의 선장과 같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때를 안전한 항구로 이끈다. 생각과 행동을 조율하는 것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다. 각기 다른 악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로 옛날, 맹자는 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람들과의 연결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돌들이 있었고 그 돌들 사이로 물이 흘러갔습니다. 맹자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들을 보라. 각각은 혼자서는 물길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강의 흐름을 조절한다. 이처럼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그 친구는 맹자의 말을 듣고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며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장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건강한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시키는 관계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화와 공동의 선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타인을 도와주는 행위는 우리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하며 이는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합니다. 건강한 인간 관계는 상호성에 기반을 둡니다. 타인을 도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지지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지원 시스템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타인을 도울 때 우리는 그들의 감정과 경험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은 인간 관계를 깊게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합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시각을 얻으며 자아 실현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서로를 돕는 사회는 더욱 조화롭고 안정적입니다. 이타적인 행위는 사회적 연대감을 촉진하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맹자의 가르침은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우리가 타인에게 물을 줄 때 그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고 결국 우리의 정원도 더 푸르게 만든다. 인간 관계는 다리 건설과 같다.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하고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이해한다. 서로를 지지하는 것은 마라톤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멀리, 더 강하게 달릴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들과 깊은 연결을 맺는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꽃으로 피어나듯 우리의 친절한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발휘한다. 세 번째로 어느 날 맹자는 제자들과 함께 자연 속을 거닐며 각자의 재능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진정한 목적과 열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맹자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나무는 자라서 산소를 제공하고 강은 흘러서 대지를 기름지게 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독특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맹자는 제자들에게 각자의 취미와 관심사를 탐색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주 후, 제자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자는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제자는 음악과 무술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발견했습니다. 맹자는 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찾는 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당신을 만족시키고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개인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탐색하고 이를 삶에 통합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각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개인의 독특함과 잠재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은 삶의 목적을 찾고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독특한 배경, 경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각자가 가진 특별한 재능과 열정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재능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고 개인적인 목적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능은 단순히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개발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우는 것은 개인적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열정은 우리가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열정을 찾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공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열정을 따르는 것은 삶을 의미 있고 보람찬 것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삶에 통합하는 것은 자아 실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직업 선택, 취미 활동, 사회적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충족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은 개인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지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찾는 것은 별자리를 찾는 것과 같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만의 별을 찾아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 열정을 따르는 것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 때로는 폭풍이 치고 때로는 고요하지만 항상 자신만의 나침반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은 숲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내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 걸음을 내디디면 자신만의 길이 만들어진다. 재능과 열정을 삶에 통합하는 것은 정원에 다양한 꽃을 심는 것과 같다. 각기 다른 색과 모양의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정원을 아름답고 독특하게 만든다. 자신의 목적을 찾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빈 캔버스지만 점차 색과 형태를 더해가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간다. 네 번째로 맹자는 제자들과 함께 그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평온하고 고요했으며 맹자는 이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해 언급하며 해결책을 구하자 맹자는 조용히 정원의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연못의 물은
평온하고 맑았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이 연못과 같이 마음의 평화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시작된다. 명상, 긍정적 사고, 감정 조절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며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또한 제자들에게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 속에서 제자들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과 스트레스, 갈등을 극복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평온한 마음이 삶의 여러 도전에 대처하는데 필수적임을 일깨워줍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내면의 평온이 우리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삶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온한 마음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더 명확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건강한 의사결정과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스와 갈등은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갈등 상황에서 더욱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 사고는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변화시키고 더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관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감정 조절은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작은 실천, 예를 들어 규칙적인 명상, 자연과의 시간, 건강한 취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의 평화는 단순히 스트레스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호수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작은 명상의 실천이 마음의 호수에 평온의 파동을 만들어낸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다. 강한 바람에도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듯 감정의 바람 속에서도 깊은 자기 인식이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 어두운 구름을 뚫고 나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춘다. 스트레스와 갈등의 극복은 파도를 타는 것과 같다. 파도를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해변으로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정원 가꾸기와 같다. 잡초부정적 생각을 뽑고 꼭 긍정적 사고를 심어 아름다운 정원 평온한 마음을 가꾼다. 다섯 번째로 옛날 맹자는 학문과 지혜를 탐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고대의 도서관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한 그들은 수많은 서적과 두루마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맹자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서적들은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학문의 여정은 이 지식을 넘어 자신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데 있다. 그는 또한 제자들에게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가 배운 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여행 후 제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다양한 기술을 배우며 자신들의 사고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맹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은 자기 개발과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이 가르침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현대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평생 학습은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배우는 것은 개인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다가오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개선할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개발의 핵심입니다. 목표는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작은 단계로 목표를 나누어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적응성과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개인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동기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기 개선은 나무가 가지를 뻗는 것과 같다. 나무가 계속 자라고 확장하듯 우리도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평생 학습은 강을 건너는 여정과 같다. 처음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면 새로운 지평을 발견한다. 목표 설정은 별을 향해 항해하는 것과 같다. 별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이끄는 빛이 된다. 적응성과 유연성은 바람에 맞서는 대나무와 같다.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휘어져도 뿌리는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듯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야 한다. 자기 개발은 조각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 조각가가 돌에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듯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빚어낸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롭고 기묘한 마법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원에 행복의 비밀을 숨겨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법사의 정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 꽃을 살펴보고 나무 아래를 파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마법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정원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원을 탐험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자기 인식을 통한 자신의 내면, 탐구,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삶의 목적과 열정의 발견, 마음의 평화,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과 자기 개발은 바로 여러분이 정원에서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마법사의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원을 탐험하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했으며 새로운 열정과 목적을 발견했고 평화로운 순간을 경험했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행복을 찾는 여정이 외부의 보물찾기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발전에 있다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우리 각자의 행복은 우리 내부의 여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정을 마치며 여러분이 각 장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성찰, 건강한 관계, 열정과 목적의 발견, 마음의 평화,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은 여러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가이드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여정이 언제나 의미 있고 보람찬 것이 되길 기원합니다. 행복한 여정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이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